우리는 왜 열심히 일하는데 돈에 계속 쪼들리는가?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약간 다 부질없다라는 생각에 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저의 아주 뼈를 때리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는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존 리의, 발음을 잘해야 돼요.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분은 2014년부터 메리츠 자산 운용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금융 문맹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강연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고요. 저는 이분의 유튜브 채널에서 본 게 아니고 다른 채널에 나와서 강연을 해주시는 거를 보고 관심이 생겨서 이 책을 구입해서 보게 됐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앞쪽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세 번째를 오늘은 낭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라고 앞에 적혀 있고요.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하는데 돈에 계속 쪼들리는가?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길지도 않아서 듣기 편하실 거예요. 3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한국에 와서 신기했던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의 씀씀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싼 승용차를 타고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긴다. 주저함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거리는 연일 먹고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무척 걱정이 된다. 그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부자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젊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다. 하루에도 몇 잔씩 값비싼 커피를 마시고 비싼 옷이나 화장품도 주저하지 않고 구입한다. 돈이 없고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면서도 조금만 돈이 모이면 해외여행을 가서 모두 써버리고 오는 사람이 많음은 물론 심지어 신용카드 할부로 빚을 지면서까지 해외여행을 당연시한다. 그런 한국에서 삼포시대, 헬조선, 흑수저, 소확행, 욜로 같은 말이 유행하고 있다. 취업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도 어렵다고들 하지만 공항의 그 많은 인파를 보면 누가 불경기라고 하겠는가? 어차피 자신은 부자가 될 수 없으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실컷 쓰고 즐기겠다는 생각인 것일까? 저도 이 부분에서 약간 마음이 찔리네요. 뼈 때리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약간 다 부질없다라는 생각에 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돈을 아끼려는 의욕을 잃어버린다. 버는 대로 먹고 마시며 소비하면 지금 당장은 즐겁고 행복하거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이른바 소확행이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의 달콤함에 빠져들수록 가난해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덜컥 수입이 끊기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만다.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남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그릇된 소비 행태는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탓에 형성된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부자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부자가 되는 길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가까운 데 있다. 생각만 바꾸면 된다. 아주 간단하긴 한데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생각을 바꾸기. 이 나의 DNA 속에 녹아있는 이 생각을 바꾼다는 자체, 이게 간단하긴 하지만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안 된다는 생각.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에서 탈출해야 하는 것이다. 과도한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하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는 복리의 마법 때문이다. 존 리 씨는 이 속에서 과도한 소비를 투자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고 커피 2잔을 사서 마시는 사람이 담배와 커피를 끊고 매일 아낀 돈 1만 원으로 1989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매달 30년 동안 꾸준히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모았다고 가정해보자. 지금쯤이면 그가 이렇게 투자한 주식 가치는 다음의 표와 같이 85억 원 정도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단순 주가 기준이며 배당 등은 고려하지 않았음. 그 기간에 배당받은 것까지 고려하면 금액은 훨씬 더 커진다. 이것이 바로 복리가 부리는 마법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투자를 지레 포기하는 이유는 투자할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람이 투자를 지레 포기하는 이유는 투자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의 돈의 노예가 될지도 모를 사태의 심각함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작은 돈이라도 투자하면 큰 돈이 되는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 문맹을 지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배와 커피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이 모이는데 그보다 더 큰 씀씀이를 줄인다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는가. 사람들이 맥주를 마실 때 당신은 그 맥주 제조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되풀이되는 낭비성 지출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꿔보자.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면 소비를 통해 얻는 즐거움보다 수십 배 더 큰 즐거움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금융 문맹에 대해서 아주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돌고 도는 쳇바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자처럼 보이려는 이 라이프 스타일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어서 금융 문맹은 질병이자 악성 전염병이라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금융에 문외한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 금융의 문맹일까라는 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 19년 동안 FRB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이다. 금융 문맹은 곧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돈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활용하지 못함을 뜻한다. 자본주의와 부의 원리, 금융 등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경제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금융 문맹인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것임은 불을 보듯 확실한 일이다. 금융 강국이라는 미국에서도 금융 문맹률은 50%에 달한다. 미국의 유명 운동선수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지만 그들 중 50%는 은퇴 후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한다. 이 몇십억대 연봉의 그 운동선수들이 은퇴 후에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 문맹이기 때문에. 보통의 셀러리맨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도 파산을 하는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그들이 금융 문맹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경제 독립을 이루는 데 있어선 연봉의 많고 적음보다 금융 지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금융 문맹은 많은 돈을 번 사람도 파산하게 만든다. 그래서 무섭다.
2014년 7월에서 8월 아태 16개국 여성 1만 2,574명을 대상으로 매일경제와 마스터카드가 조사한 위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 한국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금융 문맹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나라다. 사람들은 내가 한국을 금융 문맹이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나 금융 시스템이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데 금융 문맹이라니요 하면서 깜짝 놀란대요. 그리고 기분 나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 문맹 국가인가의 여부는 해당 국가 금융기관의 규모나 금융 시스템과는 관련이 없다. 일반인들의 금융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 최소한 돈이 일하게 한다는 개념을 알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돈을 벌게 하라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금융 문맹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금융 문맹률은 어느 정도일까?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90%가 넘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10명 중 9명 이상은 잘못된 금융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인들처럼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과 은행 예금으로 가지고 있고 노후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며 원금 보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인들처럼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과 은행 예금으로 가지고 있고 노후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며 원금 보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지 못한 90%는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 마음 아픈 것은 돈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할 아이들까지 어른들이 금융 문맹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 문맹은 질병, 그것도 악성 전염병이다. 한 사람의 경제 상황을 망치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어 그들을 가난에 빠뜨리고 급기야 국가 경쟁력까지도 갉아먹는 전염병 말이다. 이것이 금융 문맹에 처한 한국의 현 주소다. 금융 문맹으로부터의 탈출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거창한 이론도 필요 없는 일이다. 금융 용어가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간단한 금융 지식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일상에서의 실천력만 있으면 금융 문맹에서 탈출할 수 있다. 여기서 세 가지가 필요하네요. 간단한 금융 지식,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실천력,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원리를 깨달으며 복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잘못된 지출을 줄여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달라야 하고 계속해서 일본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일본의 그 잘못된 그 금융 지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금 존리 씨는 이 속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잘못된 길을 교훈 삼아 경제적 자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90% 이르는 금융 문맹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더욱 많은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각각의 개인이 윤택해짐은 물론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세 번째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존리 씨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금융 문맹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낭독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아주 뼈를 때리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는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네,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